안녕하세요. 이야기 소매상 김골배입니다. 지금 보시는 나사의 로고 익숙하시죠? 이 두 가지 중에서 현재 기준으로 어떤 로고가 좀 쓰이고 있을까요? 어떤 게 쓰이고 있는지 혹은 같이 쓰고 있는지 궁금한 점들 이후 영상에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22년 11월에 오리온이라고 하는 우주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에 보시면 파란색 원에 흰색 글씨로 나사라고 쓰여 있는 좀 익숙한 우주를 막 표현한 것 같은 이 엠블럼이 보이고요. 인장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하단부에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이 지렁이 모양 같기도 한 주황 계열의 어떤 붉은색 로고 나사가 아주 볼드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파란색 원의 인장을 미트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붉은색을 벌레를 닮았다라고 해서 그럴까요? 웜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재밌죠? 근데 사실 제가 이 사진이 2022년도에 발사된 오리온이라고 하는 우주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로고가 같이 쓰이게 된 건 불과 몇 년밖에 안 됐다고 해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쓰이게 됐는지 혹은 그 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195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59년에 항공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영어로는 NACA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의 나사의 어떤 전신이었죠. 이 기구가 나사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당시 나사 연구보고서 부서의 책임자였던 제임스 모다렐리가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하나 듣게 됩니다. 좀 덜 공식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티셔츠에도 박을 수 있고 편하게 우리 나사라고 하는 걸 좀 표현할 때 좀 이렇게 도장 찍듯이 표현할 수 있는 less formal하게 쓸 수 있는 뭔가 하나를 만들어줘 주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이 지금 보시는 파란색 모양의 미트볼이에요. 이 파란색은 행성을 상징한다고 하고 별은 우주를 상징한다고 하고 붉은색 이 형태 보이시죠? 이거를 쉐브론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초음속으로 날던 어떤 비행기의 날개를 형상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일을 최대한 집약해가지고 이 인장, 로고에다가 하나를 표현을 한 거죠. 이게 미트볼의 출발이었다고 합니다. 이 미트볼은 사실 59년에 개발된 이후로 나사의 어떤 초기의 영광의 순간들을 굉장히 많이 함께 하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을 했을 때 그 우주복에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미트볼이 새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만큼 미트볼은 나사 조직원들에게도 그렇고 미국 국민들에게도 뭔가 애국심, 어떤 성취감을 자극하는 표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1970년대가 됩니다. 20년 남짓 아주 잘 활용되었던 이 로고도 어떻게 보면 세월이 변함에 따라서 좀 조직 문화가 쇄신돼야 될 필요성 때문에 좀 새로운 걸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들이 좀 윗선에서는 필요성이 좀 솟아났나 봐요. 그래서 새로운 로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결정이 되고 공모를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리처드 댄이라는 분과 브루스 블랙번이라고 하는 분이 합심해서 만들었던 아주 신생 회사가 있었는데 이 공모전에 출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붉은색 지렁이 웜이라고 하는 벌레를 애칭으로 가진 이 로고가 탄생하게 되죠.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타이포그래피, 서체만으로도 굉장히 볼드하고 어떤 역동성을 표현을 하고 있고 A의 이 중간에 크로스바가 두 개가 없죠. 이거는 엔진의 노즐을 좀 표상한다라고도 해요. 디자인을 하는 쪽 입장에서 봐도 그 당시 70년대를 감안해 본다면 퓨처리스틱하다, 미래지향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이런 디자인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그 기저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는가? 리차드 댄과 브루스 블랙번은 회상을 하기를 그 당시에 나사에서 쓰이고 있던 문서 양식이나 각종 출판물에서의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이드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굉장히 엉망진창이었다. 서체를 어떻게 써야 되고 이건 하면 되고 이건 안 되고 색깔은 어떻게 써야 하고 배치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정말 중구난방으로 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어떤 문서 양식이 길어진다거나 중복되거나 통일되지 못한 감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좀 중심 목표였다라고 두 분은 회상을 합니다. 제가 앞서 퓨처리스틱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봐도 되게 현대적인 모습, 미래지향적인 모습의 이 로고이다 보니까 정말 서체만으로 단순하게 이 표현된 것들이 문서 양식을 통일감 있게 표준화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실제로 인쇄 비용도 굉장히 절감됐을 뿐만 아니라 이 출판물을 발행하는 리드 타임도 굉장히 단축이 됐다고 해요.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졌던 프로젝트였던 거죠.
이 같은 실효성 그리고 비용 절감, 합리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했던 이 프로젝트의 성과와는 달리 나사 조직원들의 반발과 불만은 엄청났다고 해요. 우리가 그 아폴로 프로그램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성취를 고양시키는 우리의 그 사랑스러운 미트볼을 없애버리고 웬 묵은 덩어리에 영혼이 없는 그 지렁이 같은 놈을 또 박아가지고 이걸 쓰게 하냐 등등 비판의 목소리가 한껏 넘실댔던 거죠. 나사 조직 안팎으로요. 그렇게 불만을 안은 채로 붉은색 서체 웜은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데 연이어 악재가 터지게 돼요. 나사 조직 내에. 실제로 1986년도에 챌린저 우주 왕복선이 승무원 7명과 함께 불타버리는 사건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되죠. 사기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1992년에 부시 대통령은 너무나도 연이어진 악재 때문에 사기가 떨어진 것을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새로운 관리자를 부임시키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데니얼 골딘이었어요. 데니얼 골딘은 부임하자마자 로고부터 바꿉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나사 랭글리 연구센터에서 뭔가 취임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를 쏟아내는 관중들 앞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를 20년 동안 괴롭혀왔던 이 벌레를 박멸할 시기가 왔다. 이 벌레는 천천히 죽어갈 것이고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요. 1959년부터 나사의 초창기의 영광의 순간을 함께했던 미트볼로의 회기를 천명한 것인데요. 나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도 이 사건을 두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이어집니다. 특히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 펜타그램의 파트너인 마이클 비에루트는 탄식을 쏟아내요. 어떤 기준으로 봐도 웜은 완벽하고 적절했다. 이에 반해서 미트볼은 아마추어고 너무나도 말할 가치도 없이 형편없었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웜이 죽고 미트볼이 다시 돌아와서 90년대를 이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문득 한 사건 때문에 이 죽었던 웜이 부활하게 되는데요. 2017년도에 브랜드 코치에서 나사에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 지금 쓰고 있지 않은 웜 로고를 가지고 우리가 스페셜 에디션을 좀 내보고 싶다.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의뢰를 하는 거죠. 당시에 재킷, 운동화, 가방 같은 것들을 이 나사 웜 로고를 써가지고 만들겠다라고 의뢰를 했던 거고, 당시에 엔터테인먼트 브랜딩 총괄이었던 나사의 베르트 울리치가 법무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법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빈티지한 방식으로 리미티드, 한정된 버전으로는 써도 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라보는 성사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웜은 스물스물 쓰여지게 돼요. 그러다가 2020년에는 스페이스 X 팔콘 9 우주선에까지 이제 찍혀서 우주로 날아가기까지 이르죠. 사실 이 로고, 디자인적 요소는 사람마다 이 취향을 타기 마련인 요소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트볼과 함께 영광의 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미트볼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웜을 한창 보고 자랐던 그 7, 80년대, 90년대 생들은 이 웜에 대한 애착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웜에 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복귀를 두 손 두 팔 벌려가지고 환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점점 사용 빈도가 올라간 웜은 현재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허락하에 쓰이고 있긴 하지만 그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미트볼을 보조하는 성격이긴 하지만 거의 공존하다시피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두 가지 로고는 서로를 좀 보완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트볼인 로고는 당시 우리가 찬란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고양시켜가지고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소속 구성원들에게 어떤 충성심을 유발하는 기능을 담당했다라고 한다면 이 나사 웜 로고는 가시성과 신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멀리서도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대한 우주선이라든지 우리를 대담하게, 볼드하게 보여줘야 되는 곳에는 또 어울렸던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병행이라고 하는 거, 브랜드 프로젝트나 브랜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되게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거를 살리면 살리지, 죽이면 죽이지 이렇게 하나를 결정하기 마련인데 두 가지의 역할이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이걸 공존하는 결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나사의 담당 관계자들도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최선은 아닌 건 알고 있다. 하지만 적절한 선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논평을 합니다. 저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근데 드문 경우이긴 하죠. 재밌는 건 여전히 나사에서도 절반으로 나뉜다고 해요. 미트볼파와 웜파로. 목적과 역할에 따라 자신들이 물려받은 헤리티지를 어떤 식으로든 풀어갈 수 있는데 이처럼 공존을 하는 사례는 저도 굉장히 드물게 본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봤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오는 순간 이걸 공존할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혹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례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번 컨텐츠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